안녕하세요. 1시간 문화산책 홍예은입니다. 요즘 제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번아웃 온다 라는 말입니다. 번아웃. 이제 어떤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나서 그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다 방전된 상태를 말하죠. 말 그대로 불태우고 나서 이제 꺼져버린 상태인 건데요. 특히 요즘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종강이 다가오는 시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과제 마감은 계속 다가오고 시험 기간도 슬슬 보이고 분명 해야 될 건 많은데 이상하게 집중은 또 안 되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만나기만 하면 나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번 학기 너무 길다. 이런 투정들을 입버릇처럼 하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그렇게 말하면서도 또 결국 과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카페 가서 한숨 쉬면서 노트북을 열더라도 진짜 집 갈래 라고 말을 하면서도 또 과제, PPT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대학생들의 일상 자체가 약간 번아웃 직전의 반복 같기도 합니다. 평일에는 이렇게 과제 열심히 하다가 주말 되면 이번엔 진짜 이번 주는 쉬어야지 해놓고 막상 쉬면은 또 불안해서 밀린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SNS를 들어가 보면 다들 엄청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보여서 나만 뒤처지나 하는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번아웃이 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그만큼 다들 열심히 살고 있어서가 아닐까 하고요.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애초에 지칠 일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좋은 성적도 받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미래 걱정도 되고 또 남들보다 뒤처지고 싶진 않으니까 계속 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번아웃 왔다라는 말을 들으면 약간은 진짜 열심히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조금은 같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계속 무리하는 게 괜찮다는 건 아니지만요. 네, 오프닝 곡 듣고 올게요. 옥상달빛의 달리기입니다.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을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이유도 없이 가끔은 눈물 나게 억울하겠죠. 1등 아닌 보통들에겐 박수조차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번아웃이 온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번아웃이었나? 라는 의문이 드는 그런 경험은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나 번아웃이 왔어 라고 단정 지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조금 지치고 또 집에만 있고 싶고 또 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는 아닌 좀 애매한 그런 상태. 그런 경계에 있었던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도 다들 그렇더라고요. 나 번아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곧바로 이어지는 말이 결국은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나? 이런 말이더라고요. 진짜 죽으림을 다해서 뭔가를 해서 번아웃이 올 만한 상황인가? 이런 의문이 먼저 들고 또 결국에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스스로 결론 내리고 다시 버티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다시 그래 조금만 더 열심히 해야지. 조금만 더 이렇게 이어지고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또 신기한 건요. 제 또래 친구들은 이제 번아웃이라는 단어 자체에 생각보다 큰 거부감이 없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했으니까 조금 쉬어도 되지. 이 정도면 좀 지쳐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번아웃이라는 걸 뭔가 내가 열심히 해왔다는 증거처럼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날은 나 요즘 번아웃 온 것 같아. 이 말이 그냥 가볍게 농담처럼 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론 조금 다른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 세대나 좀 더 윗세대 분들은 우리가 나 번아웃 왔어. 나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면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쉽게 지치냐? 조금 더 해봐야지.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해를 해보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절에는 좀 쉬는 것 자체가 지금처럼 당연한 선택지가 아니었고 그냥 버티는 게 살짝 기본값이던 시대에서 자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힘들다라는 표현 자체를 조금 가볍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건요. 또 그런 어른들도 분명 각자의 방식으로 또 지치지만 버티고 힘든 시간을 지나오셨을 거라는 거죠. 다만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제 번아웃이라고 부르는 이 언어, 이 말 자체가 없었을 뿐이고 그냥 참고 지나가는 그 시기, 힘든 시기로 정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가볍게 들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번아웃이 올 정도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도 존중받아야 하고 또 그 시간을 말 없이 버텨온 사람들도 충분히 존경스러운 일이니까요. 다만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나는 언제쯤 당당하게 나 번아웃 왔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나는 과연 번아웃이 올 만큼 뭔가를 해본 적이 있는 걸까? 라는 이런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들이요. 그리고 더 들어가 보면 그럼 번아웃이 올 만큼 열심히 했다 라는 기준 자체가 뭘까? 라는 의문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기준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조금 이상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누가 얼만큼 해야 너 열심히 했어. 충분히 힘들었겠다.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얼마나 버텨야 자 이제 너 쉬어도 돼 라고 허락받는 것도 아니니까요. 사실 본인이 힘들었으면 쉬면 되는 거고 조금 지쳤으면 잠깐 멈춰도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자꾸
아, 이 정도면 내가 쉬어도 되나? 내가 이 정도 해놓고 쉬어도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뭔가를 허락받는 문제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가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칭찬하는 분위기지만 이제 쉬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딘가 모르게 조금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쉬는 것조차 스스로 눈치를 좀 보게 되고 조금 지쳐도 내가 이 정도 갖고 힘들어서는 안 돼.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번아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쉴 자격을 계속 확인받고 싶은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서 잠깐 노래 듣고 숨 고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조금은 이 시간만큼은 사회적으로 허락된 쉼이라고 생각하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툭 웃음이 터지면 그건 너 쿵 내려앉으면은 그건 너 쭉 머금고 있다면 그건 너 둥 울림이 생긴다면 그건 너 그대를 보며 나는 더운 숨을 쉬어요. 아픈 기분이 드는 건 그 때문이겠죠. 나를 알아주지 않으셔도 돼요. 찾아오지 않으셔도 나만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영 살아있어요. 눈을 떼지 못해 하루 종일 눈이 시려요. 슬픈 기분이 드는 건 그 때문이겠죠. 제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달래주지 않으셔도 나만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세상 모든 게 죽고 새로 태어나 다시 늙어갈 때에도 감히 이 마음만은 주름도 없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영 살아있어요. 영 살아있어요. 알려줘 너의 오늘 찌뿌둥했던 아침부터 만원에 놓친 버스 택시를 탈만 했었던 rush hour 너의 표정 알고 싶어 산더미처럼 쌓인 일과 사람 관계 밥 먹고 나면 스르르 눈 감기는 너의 모습 궁금 너의 하루가 궁금해 좀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수학 문제처럼 풀지 못해도 우리
사이의 공식이 여기 있어. 바로 7시에 만나. 약속 장소 한강. 달이 오기 전에 너랑 나 꼭 만나. 우리 공식 답이 여기 우리 눈앞에 있잖아. 긴 하루 지나 우리 둘이 만나. 농담거리에 지친 하루를 한잔. 밤이 너무 빨리 온다. 시간아 멈춰라. Be here with me. I'm trying to stay here for but I'm in deep. Oh, I'm so tired I can't even sleep. Oh, and I never prioritize my wants and needs. So it goes on just like a melody. And I keep saying okay, but never listen to my own heart. Do whatever they say while looking like you're happy yourself. Oh, I really hope that you feel the same. Oh, tonight come meet me at 7 and stay till 11, but won't go to bed 'cause this feels like heaven. Yeah, it's true, kinda cool, so let's just stay right here tonight. At 7 in my house, we'll sing both our lungs out, dance till the moonlight 'cause everything feels right. Been a long day, but it's okay 'cause at 7 you will be here with me. You will be here with me.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번아웃 이야기 했었는데요. 결국 이게 다 이어지는 게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냐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열심히 해보셨나요? 저는 생각해보면 대학 입시 때, 그때가 가장 극단적으로 열심히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다리를 다쳐서 이제 깁스를 한 상태였는데도 이거 잠이 오면 안 된다 이런 생각 하나로 하루 종일 서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과한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때는 그냥 그게 당연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지금 쉬면 뒤처진다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있던 시기였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한 번쯤은 자기 한계를 좀 밀어붙여 본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영화도 바로 그 지점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남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바로 영화 위플래시입니다. 이 영화는 음악 영화이기도 한데요. 단순히 드럼 잘 치는 이야기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다른 결을 갖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재즈 드럼을 전공하는 학생 앤드류 니먼입니다. 그리고 그를 가르치는 사람이 전설적인 수준의 냉철한 교수 플래처라는 인물인데요. 앤드류는 이제 처음부터 드럼 천재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평범하고 조금은 소심하고 그냥 인정받고 싶어하는 학생인데요. 하지만 딱 하나, 나는 내가 원하는 그 최고가 되고 싶다라는 욕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이 영화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플래처 교수는 굉장히 특이한 인물인데요. 학생들을 격려하기보다는 정말 끊임없이 끝까지 몰아붙이고 그 몰아붙이기 위해서는 모욕에 가까운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잘했다라는 말보다 그건 별로야, 이게 쓰레기야
이런 정도로 말을 세게 이런 말들을 더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단순히 나쁜 사람이냐? 라는 질문에 영화가 쉽게 답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학생들을 부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진짜 천재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헷갈립니다. 이 사람이 정말 교육자인가? 아니면 그냥 폭군인가? 그런 교육자 밑에서 가르침을 받던 앤드류는 그 환경 속에서 점점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인정받고 싶어서 버티죠. 조금 실수해도 다시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교육 방식에 물들어갈수록 잘하고 싶다라는 그 순수한 욕심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압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드럼을 이제 치는 행위가 즐거움이 아니라 생존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정말 피가 줄줄 나도 연주를 멈추지 않는 장면,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끝까지 템포를 유지하는 장면. 그 순간 앤드류는 연주자라기보다는 완벽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를 보면 계속 드는 질문이 있는데요. 정말 이 정도까지 해야 최고가 되는 걸까? 이게 열정일까? 아님 집착일까?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경계가 영화 안에서도 현실에서도 딱 잘라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앤드류는 그 드럼에 대한 집착으로 향해 갈수록 점점 인간관계도 줄이고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그 드럼 하나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질문보다 여기서 멈추면 정말 끝난다 라는 감각이 더 커져버립니다. 플래처 교수 역시 단순한 악역으로 남진 않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을 걸러내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자신은 그 방식이 조금 극단적일 뿐 목표는 위대한 음악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단순한 선악 구조가 아니라 그 성과를 위해서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번아웃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앤드류의 모습은 사실 아주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 같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익숙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더 해야 돼. 이 정도로는 부족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이런 생각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정말 좋아서 시작했던 일도 그냥 버티는 일이 되어버리는 걸 보여주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대단하다라는 감정보다는 조금 복잡한 생각이 남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건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 또 우린 언제부터 열심히가 아니라 과하게 버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 걸까?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번아웃도 사실 같은 질문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나를 태워버리는 것, 그 사이의 경계, 또 우린 그 경계 어딘가에서 우리를 스스로를 조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내가 만든 집에서 모두 함께
태양에 맞춰도 다 가져가 모든 분들의 사랑 밤 한개 짙어진 뒤 훔치려고 모인 착용들 난 오늘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 날 미워하지만 No pain, no fate 음악 없는 세상 Nowhere, no fear 바다 같은 색깔 No care, no cry 이미 죽은 사람아 No pain, no fate 음악 없는 세상 Nowhere, no fear 바다 같은 색깔 No care, no cry 이미 죽은 사람아 사실 다를 것 없이 하찮은 하루 유독 좋은 일만 피해갔구나 어릴 적 그림 속 어른이 된 난 분명 기쁜 표정이었는데 한평생이 오늘까지면 발길을 돌릴 곳이 있나요 멋쩍 다른 이유로 미뤄도 사랑해란 말을 너에게 건네줘 right now 고개를 자꾸 떨구게 돼 요즘엔 마지막으로 하늘을 본 게 언젠지 흐릿해진 세상은 먼지투성이네 나 같은 사람들이 발버둥 쳤기 때문에 yeah. We always say 나중에 그 나중에를 위해 건너뛴 생일을 빼면 여태 난 10대 철들수록 부쩍 상상이 두려워 미끄럼틀도 서서히 비탄길로 보여 낯선 친절한 의심과 뻔한 위로가 더 기운 빠져 화기애애한 대화 창속 넌 정말 웃고 있을까 거리낌 없이 아무데나 걷긴 피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곳에서 태어날 때 난 늙어갈 때 움츠린 채 사는 우리 다를 것 없이 하찮은 하루 유독 좋은 일만 피해갔구나 어릴 적 그림 속 어른이 된 난 분명 기쁜 표정이었는데 한평생이 오늘까지면 발길을 돌릴 곳이 있나요 멋쩍 다른 이유로 미뤄도 사랑해란 말을 너에게 건네줘 right now 조심해 시간은 무섭게 속력을 낼 거야 넘어지지 않게 서로 손잡이가 되어줘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실망밖에 없어 터질 듯 쌓여버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삶은 교묘한 장난으로 멈춰 너가 공짜로 생명을 얻은 날부터 우선시대는 뭔가에는 묻혀있지 행복은 화려한 꽃밭음에서 찾는 네잎클로버 나쁜 마음 실에 들킬까 너나 할 것 없이 눈치 봐 걱정 마좀 부족해도 누군가는 간다움을 느껴
남의 눈에 좋은 사람이기 전에 나 자신한테 먼저 화해를 청해. 어렵단 거 모두가 알아. 이번이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 별거 없이 하찮은 하루 유독 좋은 일만 피해갔구나. 어릴 적 그림 속 어른이 된 난 분명 기쁜 표정이었는데 한평생이 오늘까지면 발길을 돌릴 곳이 있나요? 먼저 다른 이유로 미뤄던 사랑해란 말을 너에게 건네줘 right now. We're the same, we're the same, we're the same people, yeah. Are you happy? Are you sad? Why is it so hard to be loved? We're the same, we're the same, we're the same people, yeah. Are you happy? Are you sad? When you love. 네,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보기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플래처의 교육 방식인데요.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요. 조금의 실수만 있어도 바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이게 정말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런 교육 방식을 겪으면서 앞에서도 말했듯이 주인공 앤드류는 점점 변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드럼을 잘 치고 싶다, 존경하는 드러머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는데요. 그 마음이 잘하고 싶다가 아니라 인정받아야 한다로 바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여기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불안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삶은 점점 드럼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연습을 위해서 모든 일상을 포기하고요. 자신의 손이 망가지더라도 멈추지 않고 심지어는 여자친구와의 이별조차 이 과정 속에서 그냥 하나의 부수적인 것처럼 밀려나게 되죠. 그렇게 그는 점점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음악에 갇힌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사고까지 겪으면서 자신의 한계 바깥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멈추지 않는 쪽에 가까웠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플리처에게 끝까지 인정받지 못했다는 그 감각이 계속해서 그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고 앤드류는 다시 플래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플리처는 자신이 했던 교육 방식을 설명하면서 스스로를 조금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논리는 이런데요. 플래처는 자신이 한 행동이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위대한 연주자를 만들기 위한 방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설명도 하는데요. 평범한 교육 방식으로는 절대 천재가 나올 수 없고 그 사람이 가진 가능성을 끝까지 밀어붙여야만 비로소 특별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생기는 상처나 좌절은 피할 수 없는 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식의 논리도 펼치는데요. 사람은 편안한 환경에서는 결코 성장하지 않고 불편함과 그 압박 속에서만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일부러라도 그 긴장, 압박, 그리고 실패의 상황을 만들어서 학생을 극한까지 몰아붙였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좀 정리하자면 플래처의 생각은 이런 거죠. 평범한 속에서는 위대함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일부러 사람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하지만 이 말을 들으면서도
완전히 납득이 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이 실제로 누군가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앤드류 역시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그는 플리처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의 방식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좌절시키고 무너뜨리는 방식이라고요. 결국 이 둘의 대화는 성장을 위한 압박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치욕을 겪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까지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걸까? 이런 질문과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이 정말 나를 위한 성장일까?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마음속에 남았는데요. 사실 이 질문에는 쉽게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플래처의 말도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앤드류의 반박도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동기부여고 어디부터가 압박인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성장이고 어디부터가 소진인지 그 경계가 너무 흐릿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영화가 정답을 남기기보다는 질문을 남긴다라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나에게 좋은 자극일까? 어디부터가 나를 망가뜨리는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플래처의 교육 방식이 정말 제자들을 위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저 결과만을 위한 방식에 가까운 걸까요? 잠시 생각하는 시간 가지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라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저녁 중 윙윙 하루살이도 저량은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빙빙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죠. Tell me, please don't tell. 차라리 듣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Tell me, please don't tell. 차라리 보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사람들 북적대는 출근길의 지하철은 좀처럼 가득 찍고 타볼 일이 저녁죠. 집에서 뒹굴뒹굴 할 일 없어 빈둥대는 내 모습 너무 초라해서 정말 죄송하죠. 하루살이도 저량은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빙빙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죠. Say 칼바람도 상처난 내 마음을 어쩌지는 못할 거야.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덮을 거야. 차라리 듣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차라리 보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Please don't tell. 차라리 느껴보지 못한 편이 좋을 거야. Please don't tell. 차라리 살아보지 못한 편이 좋을 거야.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라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저녁 중 윙윙 하루살이도 저량은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빙빙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죠. 제제 승원 까비 말도 안 되게 싱그러웠어 노래도 됐던 그 나이에 이유 없이도 특별했었지 그땐 그게 난 그리운 거야 아마 그 모든 시간 속에 날 여전히 기억해 내게 언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면 바로 지금 날 알아보고 날 믿어주는 너와의 모든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건 아무것도 없었어 지나간 모든 순간들 이루지 못한 그 모든 꿈을 또 한 번 모았어 안 되면 그냥 웃어버리고 또 하면 되지 뭐 쏟아지는 빛들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어 나는 재수는 리트라이라고 쓰디쓴 눈물을 삼키며 말했었지 비밀을 알려주자면 넌 뭘 했어도 성공할 연인 걸 알고 있잖아 한 번도 굳이 말하지 못한 그말 내가 뒤에 있어 당장 찔러버려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을 시작해 내게 언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면 바로 지금 날 알아보고 날 믿어주는 너와의 모든 지금 쏟아지는 별빛들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어 나는 피할 수가 없는 날이면 하루쯤은 그냥 구겨 던져버려 온몸으로 막아도 내일은 올 테니까 Get it over tonight Say what you believe 넌 너를 그냥 믿어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면 네 곁에 나를 믿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무것도 어땠어 우리의 모든 순간들 We're gonna get you back baby We're gonna wait till you be there 쏟아지는 빛들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어 I just wanna love myself 난 좋을 때도 나쁠 때도 love my weakness 화려했던 기대와는 달리 왠지 볼품없다 해도 find the good parts the good parts 얇게진 폰 화면 위로 애꿎은 내 손가락만 틱틱 Oh my 기분은 falling down Pick of mine Zoom in out Pretend I'm fine I just wanna love myself 난 좋을 때도 나쁠 때도 love my weakness 화려했던 기대와는 달리 왠지 볼품없다 해도 find the good parts the good parts 실수해도 좋아 find the good
told you I'll find the good parts. 그런데요, 영화를 보면서도 그렇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지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플래처의 교육 방식이 어딘가는 좀 한국의 교육 방식과도 닮아 있다고 느끼는 점인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플래처가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인물로만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머리로는 이게 분명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도 어딘가에서는 조금 공감되는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조금은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나도 저 플래처 같은 선생님이 있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결말을 보면 결국 주인공 앤드류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을 맞이하고 플래처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결국에는 저렇게까지 해야 완벽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연주가 가능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같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후기를 찾아보다가 되게 인상 깊은 글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영화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작품인데 한국 관객들은 오히려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좀 한참 멍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저 역시도 완전히 그 생각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번아웃이 온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고 조금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 저는 오히려 이 영화를 떠올리면 어느 순간 그래, 아직 부족하니까 더 해야지, 저 주인공만큼은 해보고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저는 이 영화를 저만의 플래처 선생님처럼 그 하나의 자극제로 쓰고 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앤드류가 그렇게까지 바라던 인정을 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 또 그는 그 이후에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는데요. 영화는 그 이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 인터뷰에서 감독님이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적은 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앤드류는 아마 20대 후반쯤 약물 중독 같은 극단적인 형태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인물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영화 속 정해진 결말이라기보다는 그 인물이 가진 삶의 방향을 극단적으로 상상한 해석에 가까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생각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만약 정말 그런 결말이라면 그가 그토록 원했던 인정이라는 게 과연 그를 구해준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집착의 시작이었던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이걸 보면서 자극제로 쓰던 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늘 약간 더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에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이제 뭔가를 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이 지치는 순간이 꼭 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몰아붙이는 시간이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고 자기 자신을 더 자극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하나의 중요한 마인드를 좀 마음에 남기게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몰아붙이고 있는 건지 그 경계가 생각보다 쉽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멈추는 순간도 꼭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더 해야 돼 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숨을 고르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바라보려고 노력해볼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면서 1시간 문화산책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1시간 문화산책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기나긴 모험을 시작할 시간. 준비했던 짐을 메고 현관문을 열 시간. 정이 들었던 집을 등지고서 익숙한 이 동네를 벗어나서 내 발 앞에 그려진 출발선. 이젠 딛고 나갈 그때가 된 거야. 앞으로 총 몇 번의 희망과 그리고 또 몇 번의 절망과 차가운 웃음 혹은 기쁨의 눈물을 맛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행운을 빌어줘. 내 앞길에 행복을 빌어줘. 계절이 흘러 되돌아오면 더 나은 내가 되어 있을 테니 기대해줘. 나갈까 말까 수도 없이 망설였지만 일도 도움 안 되는 고민 따윈 이젠 그만.